네, 안녕하세요. 사회문제 탐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시간이죠.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왜 근데 첫 번째 수업이랑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뭐 시간상으로는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이제 내일이 드디어 온라인 계약이에요. 이제 3학년의 온라인 계약이 시작되는 게 이제 내일부터인데, 과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온라인 계약이라는 놀라운 22세기스러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혹시 서버가 터져버리는 건 아닐까? 생각해봐요. 지금 전국에 고3이 몇 명이겠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 온라인 클래스라고 하는 EBS의 플랫폼을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동시 접속 문제 없을까? 과연 우리는 무사히 내일 접속할 수 있을까? 네, 걱정입니다. 그래도 수업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 교과서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좀 보시기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해서요. 웬만하면 수업은 이렇게 10분씩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동영상은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엉덩이가 아프다 뭐 이렇게 할 때쯤 되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음 강의에서 뭐 더 연결해서 얘기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10분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용량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갈 부분은 교과서로 따지면 16페이지부터 17, 18, 19페이지인데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그냥 춥게 입어서 감기에 걸린 것 뿐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감기에 걸린 것만으로도 눈치가 보이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면 눈치 보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혹시 좀 힌트를 얻으셨을 수도 있어요.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을 이미 들으신 적이 있으신 학생이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 또는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이해의 틀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게 현상이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 문제인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사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상대적인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문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맞다, 그 얘기 했었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별거 안 해요. 네, 별거 안 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기능론과 갈등론, 그리고 글씨체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이거 되게 잘 주겠는데 마음에 안 드네. 글씨체를 내가 턴을 안 받았나? 기능론, 갈등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랑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페이지 19쪽의 탐구활동을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탐구활동은 따로 과제로 이렇게 제가 제출하시도록 그렇게 해놓을 거예요. 뭐 제출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다음 강의로 여러분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거 읽지 마세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기능론 갈등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요, 이렇게 좀 사회를 바라볼 때 가장 이제 쉽게 이 사회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나 사회문화 현상이나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걸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관점을 일단 두 가지 양갈래로 나눠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에 두고 그 현상이나 문제를 파악하느냐에 따라 크게 보는구나 라고 해서 요 숲하고 연결시켜서 거시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무하고 연결시켜서 미시적, 그래서 거시적 관점이다, 미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요, 굵직굵직한 걸 중심에다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회 문제 또는 사회 현상, 이러한 것들에서 굵직굵직하고 큰 것들은 주로 그 안에서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이겠어요? 아니면은 사회라는 틀 안에서 존재하는 제도나 어떤 구조나 이런 거겠어요? 뭐 종교 제도, 학교 제도, 뭐 교육 제도, 이런 거겠어요? 맞아요. 제도요, 구조.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나 제도의 측면에서 해당 문제나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걸 우리가 거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해당되는 걸 바로 기능론과 갈등론 대표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슬퍼지지 않아요? 아니, 사회 제도나 이런 거 다 사람이 만든 건데 그렇잖아. 뭐 만약에 A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 A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안에도 뭔가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고 할 텐데 그런 건 봐주지 않고 막 교육제도나 얘기하고 앉았고 막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내가 슬픈가? 감수성이 내가 뛰어난가? 그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어떤 구성원들 또는 그 개인들이 무엇을 서로 주고받고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둬야지. 무슨 아니 멀찍이서 숲에 그게 어떻게 알아요? 라고 보는 게 바로 이제 미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시적 관점. 그러니까 숲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 숲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숲에 뭐 도토리 나무가 잔뜩 있으면 숲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토리 나무 숲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미시적 관점의 대표로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거시적 관점하고 미시적 관점은 사회문화 공부해본 친구들은 아실 텐데 나중에 뭐 사회 뭐 연결시키는 거 알죠? 예, 명목론이랑 실제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좀 뭐랄까요? 사람 냄새가 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달라요의 느낌인데? 가 바로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하고 미시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거시적 관점하고 미시적 관점은 어느 한쪽이 옳다, 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의 사태, 그러니까 뭐 A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A라는 사건의 중심이 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다양한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한 게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 또는 그 A라는 사람에게 그 주변의 어떤 관계, 인간 관계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겠느냐, 무엇을 주고받았느냐, 그런 것들이 다 그 사건의 어떤 행위자로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을 테니까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게 16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야? 괜찮죠? 자,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돼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론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역시나 여러분도 교재가 교과서니까 같이 교과서를 놓고 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스캔을 떴는데 엉망이죠? 죄송합니다. 자, 기능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론은요, 혹시 이제 사회문화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유기체설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기억나세요? 사회유기체설?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구나. 나 글씨 되게 못 쓰는데 큰일 났다. 사회유기체설이라고 하는 건 여기 생물에 비유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기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어떤 존재, 생물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미안해. 사람은 머리, 팔, 다리, 뭐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인체 기관들도 있지만 그 안에도 이제 내장 기관 같은 것들도 있고 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신체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다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각자의 기능과 역할은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심장은 뭐 이렇게 심장의 역할, 팔은 팔의 역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어. 너무 심하게 다쳤는데? 자, 다리가 다쳤어.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다리를 다쳤을 뿐인데 이 다리 다침으로 인해서 나머지 신체의 기관들도 이 다리 다친 게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불편하잖아. 그리고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이 다리 다친 걸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 같은 것들이 다 여기로 더 이제 쏠릴 거 아니에요. 빨리 회복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리 다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몸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치기 이전의 상태가 되려고 이렇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상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상태. 돌고. 그래서 요 기능론에 영향을 준 사회 유기체설은 마찬가지로 아이고, 왜 이런 게 떴지? 나는 지우개가 뜨고 싶었는데 안 되는구나.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요 사람의 몸처럼 이 사회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요렇게 다 각자의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능론의 포인트는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기능이에요, 기능. 이렇게. 사회 그 각각의 구조들과 어떤 존재들은 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각각의 신체 기능을 하는 것처럼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그렇게 쭉 흘러가기 위해서 제각각의 기능을 이렇게 해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바로 기능론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기능론은 뭐를 본다?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야, 지금이. 왜? 제 역할과 기능을 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제 역할과 제 기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벌써 다 돼간다. 용량 때문에 잠깐만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만.